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9일 저녁 6시 14분입니다.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데 불만을 품은 이 친문재인 인사들이 연일 막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가족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다든지, 십자가 예수에 비교하는 이런 막말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소개할 이 막말은 아마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막말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이걸 쓴 사람이 상지대 총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대화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을 공유를 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청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한 사람, 즉 정경심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면서 재판부 전원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지금 한 40만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대화 총장은 이 청원 글을 다루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동의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접근해보자.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판사 1명 혹은 3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판결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정관 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는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관로하고 훌륭한 판사들도 많다. 내가 피고석에 앉았던 수많은 재판에서 3명의 훌륭한 판사를 직접 만났다. 반면 김범호 같은 정반대 판사도 보았다. 그래서 로또다. 첫째, 아무리 그렇지만 재판을 대학 총장입니다. 로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재판을 로또라고 가르치는, 생각하는, 이렇게 공개적인 글을 내는 이 학교 상지대에 학생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꼭 진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재판을 로또라고 한다? 최소한의 논리를 갖추려면은 일부 극소수 재판은 로또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야죠. 재판이 로또라고 하면은 모든 재판이 로또라는 뜻 아닙니까?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은 전체주의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판사 1명 아니면 3명이 내리는 결정이니까 수긍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천만이 내려야 됩니까? 5천만이 결정을 내리면 수긍합니까? 그럼 5천만 명이 전부 다 재판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수일수록 좋다.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민이죠. 폭민주의로 갑니다. 민중을 폭도로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주장입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이죠. 그러나 심리 과정은 비공개로 합니다. 그러면 심리 과정까지 공개적으로 하라는 뜻입니까? 재판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모를 말입니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자신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은 비공개로 해야죠.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심리 과정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심리는 자신들끼리 논의하는, 양형을 정하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세 사람의 합의부 재판부일 경우에 세 사람이 논의하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배운 사람, 총장이라고 보니까 좀 배운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합니까?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니, 그럼 모든 이 판사가 도대체 어느 판사입니까? 완전히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요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아주어야 할 게 바로 이런 막말에 대한 거죠. 이 막말은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상지대 총장이 한 겁니다. 교육자가 한 겁니다. 수많은 정관 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아니, 물론 재판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이것을 지나친 일반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5천만 국민 중에 한두 사람이 도둑 또는 범죄 집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국인은 전부 다 범죄 집단자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비약 아닙니까? 뭐 비약이란 말까지 써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막말이죠.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다. 어쨌든 철저하게 이분은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제도는 1215년 6월 영국에서 있었던 데서 출발합니다. 즉 존 왕과 당시에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이 서로 싸우다가 합의를 봅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만듭니다. 한 60개 이상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두 개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자유민에 대해서는 왕이라도 구속할 때 적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더라도, 귀족들로부터 거두더라도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족회의는 그 뒤에 발전해가지고 국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잡아넣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사법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절차를 바로 판사가 심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잡아넣을 수 있다. 왕이 아무나 잡아넣을 수 없다. 왕의 절대 권력에 대한 두 가지 제한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법 전통을 만들고, 그래서 1심, 2심, 3심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판장도 한 사람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합의부 세 사람으로 만들고, 또 재심 제도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제도는 제도로서는 가장 발전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 로또랍니다. 로또. 이야기 들어보면 간단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내 마음에 맞는 판결만 존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승부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법치주의 부정의 논리입니다. 하나같이 문재인 지지 세력, 좌파 세력 또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계급투쟁론자들, 주사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법치를 부정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과학을 부정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소신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이들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짜는 그 그룹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과거 극좌운동군 출신이다, 주사파 운동군 출신이다, 민중민주주의자들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념체계의 제일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우리 편은 선이고 우리 편은 진실이다. 우리 편은 무죄다. 우리 편이 아니면은 유죄다. 우리 편이 아니면 거짓이다. 우리 편이 아니면 불이다. 우리만이 정의다. 정의 독점 세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가 됩니다. 오만해집니다. 무지하게 됩니다. 무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명하면 문명을 파괴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한 여러 가지 문명 파괴 행위의 가장 핵심에는 법치 파괴입니다. 법치 파괴. 그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빙자합니다. 그것을 민주라는 이름으로 미화합니다. 그것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버무립니다. 그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법치 파괴, 과학 파괴, 그 다음에 사실을 파괴하는 거죠. 정경심 재판은 훌륭한 재판이었습니다.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해지면은 거기에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컴퓨터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증인을 부르고 검찰, 변호인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재판부는 그 절차를 관리하면서 무거름이 쳐다보다가 요게 사실이구나 해가지고 딱 확정된 걸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몇 년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절차, 훌륭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 그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징역 3년이 좋았을 텐데 4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심 대법원에 올라갈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비판하려면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또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입니까? 이게 십자가를 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에 비교될 수 있는, 더구나 장관 전력자, 교수가 자기 딸을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면 됩니까? 여러분, 위조와 허위 기재는 이게 또 다릅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조 많이 해봤습니까? 문서를 위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때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위조 하나만 했습니까? 위조 7개의 스펙 관련 문서가 위조 아니면 허위 작성 아닙니까?
그래도 정경심, 조국 억울하다. 그러니까 사법제도는, 재판은 로또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침묵하고 있는 것 이상의 비겁함입니다. 나중에는 김명수도 문재인을 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정평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막말의 끝판왕이 상지대 총장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의 암담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훌륭한 많은 지도자의 피땀 눈물의 노력에 의해서 아주 든든한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면 그 저력을 발휘합니다. 실수를 견디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럴 때 오늘 상지대 총장의 이 발언은 저 어디에 돌에 새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해가지고 어디 저 광화문에다가 막말 비석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재판은 로또가 아닙니다. 재판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선의 제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은 없습니다. 차선 정도는 됩니다. 감사합니다.